저와 함께 추억 여행을 떠나보시겠어요? 제 타임머신에 남는 자리가 있어요. 첫 번째 목적지, 1900년대 초의 런던. 자세히 보면 이 도시에는 이미 전기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횃불이나 석유 램프로 거리를 밝히곤 했죠. 하지만 가로등 안에 보이는 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식 전구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미 전구가 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가로등에는 아직 전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효율이 좋지 않아 도시의 어두운 거리를 밝힐 만큼 충분한 빛을 발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실내 조명으로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탄소 아크램프가 더 나았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을 소개합니다. 그는 현대 전구를 발명한 것으로 유명해요. 대부분의 조명 발명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줄 거예요. 당시의 모든 광원은 간단하고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전기가 어떤 물질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였죠. 이 물질은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있어야 했으며 전원에 연결했을 때 빛을 내야 했어요. 이런 종류의 첫 번째 발명품은 아크램프라고 불렸습니다. 이 장치에서 조명에 사용된 재료는 탄소였어요. 그리고 전기가 충전되자마자 기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밝은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발명을 한 사람은 험프리 데이비라는 영국 화학자였어요. 그는 2개의 전선, 배터리, 숯을 함께 배치하여 주변을 비출 수 있는 충분한 빛을 발산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크램프조차도 처음에는 가로등으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빛을 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전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전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해야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아크램프를 작동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가격도 매우 비쌌습니다. 에디슨의 이름은 전구 발명과 관련하여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실 에디슨의 발견은 이 혁신적인 발명의 일부에 불과해요. 알렉산드로 볼타, 험프리 데이비, 조셉 스완의 발명도 과학적 혁신에 기여했어요.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현대 전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게요. 전구는 크게 2부분으로 구성돼요. 첫 번째는 불활성가스로 채워진 속이 빈 유리 부분의 챔버예요. 이러한 유형의 가스는 다른 화학물질과 상호작용하지 않아 진공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 부분은 얇은 필라멘트, 즉 전도성 전선이에요. 전구에서 전기를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텅스텐이라는 금속은 녹는 점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요즘 필라멘트를 만드는데 자주 사용돼요. 텅스텐은 전구의 내구성을 높여줍니다. 전구를 켜면 필라멘트를 통해 전기가 흐르고 이 전기가 주변을 가열해요. 이 열로 인해 매우 얇은 텅스텐 필라멘트가 엄청난 양의 빛을 빠르게 발산합니다. 이제 다시 에디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디슨은 이전의 발견을 살펴보던 중 전구의 효율성 문제가 필라멘트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더 실용적이 되려면 필라멘트를 더 얇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필라멘트가 얇을수록 전구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전류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배터리와 발전기를 추가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870년대 후반 에디슨은 유리 진공전구에 플래티늄 필라멘트를 넣은 전구를 고안해냈습니다. 에디슨과 그의 팀은 1878년에서 1880년 사이에 3,000개 이상의 전구 디자인을 테스트했어요. 결국 어떤 재료가 필라멘트로 더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6,000개 이상의 식물을 시험했습니다. 면부터 리넨, 심지어 나무까지 모든 재료를 시험해보았어요. 결국 탄화된 대나무 필라멘트가 1000시간 이상 연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그래서 한동안 이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1900년대 초에 텅스텐과 같이 더 오래 지속되는 재료로 대체됐어요. 요즘 표준 전구의 수명은 1000시간에서 2000시간 사이예요. 하지만 모든 기록을 깬 것으로 유명한 전구가 하나 있습니다. 1901년 캘리포니아 리버모어에 있는 소방서 천장에 작은 전구가 설치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당시에는 낮에도 소방서의 트럭을 비추기 위해 60와트짜리 전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거의 꺼지지 않았죠. 이것이 이 전구가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일 거예요. 이렇게 긴 수명의 또 다른 이유는 그 구성 때문입니다. 이 특정 전구의 필라멘트는 텅스텐이 아닌 탄소로 만들어졌어요. 금속과 달리 탄소는 가열하면 전기를 더 잘 전도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필라멘트는 현대 전구에서 볼 수 있는 필라멘트보다 훨씬 더 두꺼워요.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전구는 그 이후로 계속 작동돼 왔어요. 이제 100년이 넘었습니다. 2018년 이후 업데이트되지는 않았지만 자체 공식 웹사이트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전구를 100년 전구라고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발명을 기념하는 이유는 시간의 시험을 견뎌낸 놀라운 능력 때문이에요. 모든 전구가 그렇게 오래 지속된다면 정말 멋지겠죠? 안타깝게도 요즘의 비즈니스 전략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를 계획된 노후화라고 합니다. 흥미롭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사실 속임수입니다. 이 전략은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중심으로 해요. 이러한 제품은 인위적으로 작동을 멈추며 처음부터 제대로 작동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결국 수리나 교체가 필요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사람들은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하게 되죠. 100년 전구의 예를 살펴봅시다. 모든 유사한 장치가 100년 이상 지속되도록 설계되었다면 사람들은 결국 구매를 중단하겠죠. 그러면 가까운 미래에 산업 전체가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1932년 런던의 한 사업가가 한 가지 계획을 생각해냈어요. 그는 이를 계획된 노후화라고 명명했습니다. 수명이 제한된 제품을 판매하면 장기적으로 더 많은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전체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이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룬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수년 동안 많은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 제품을 계속 새로 사야 하는 건 정말 짜증나는 일이니까요. 또한 낭비되는 제품도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제품이 구식이 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부는 그다지 분명하지 않아요. 집에 있는 휴대폰, 컴퓨터, 세탁기 등 몇 가지 가젯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예 중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러한 제품에는 예비 부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의도적으로 하나의 장치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어요. 단순히 분해해서 작동이 멈춘 부품만 교체할 수 없어요. 즉 이러한 제품은 수리할 수 없습니다. 일단 고장이 나면 새로 교체해야 해요. 사실 전구는 이러한 제품의 좋은 예입니다. 전구의 필라멘트가 작동을 멈춘 후 교체해 보신 적 있나요? 유리는 멀쩡할지 모르지만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집에서 전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최신 버전과 호환되지 않는 제품도 있습니다. 기술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점점 더 자주 목격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특정 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어요. 휴대폰이 오래되면 일부 앱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 구형 기기와 호환되지 않는 최신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